반갑습니다. 저는 캐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항상 제가 시골 사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한 지 이제 20년을 꽉 채웠고 21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1월 2일에 제가 태권도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1년, 22년 이렇게 가는 연도수와 함께 제 경력이 계속 똑같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태권도장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서브 채널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제 채널에다가 이렇게 업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상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극우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굉장한 보수주의자다, 뭐 이렇게 저를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살짝 제가 오해를 미리 불식시키자면,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 당원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의 중심에 서 있는 기본 골격은 자유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앞으로 후배 세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영속되도록 하는 체제 속에서 그 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G2까지, 뭐 좋게 보자면 G1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장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은, 저는 원래 대구 한의대라고 하는 대구 옆 경산에 있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대구 한의대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저는 과는 영어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해서 그래도 운 좋게 우리 과에서 과 성적 2등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기숙사 사용하는 혜택도 얻고 나름 뭐 소소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과 자체가 그렇게 카트라인이 센 과는 아니었어요. 그 과를 다니다가 한 학기 동안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한 학기 동안에도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까맣게 해가지고 축구하고 선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또 태권도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또 태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스펙에 있어서 화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도장에서 운동을 했고요. 게다가 저는 태권도 도장에 다닌 게 아니라 당시에 프로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학창 시절에는 나름 선풍적인 인기가 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뭐 UFC라든지 뭐 그런 기타 성인 격투 영역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프로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뒤를 잇는다기보다는 그런 걸 참고해서 기획한 성인 위주의 격투 대회가 이제 K1이라고 하는 대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판크라스라고 하는 그런 대회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도달해보지 못하고 프로 태권도라고 하는, 글러브를 착용하고 링 위에서 태권도 발기술과 손기술을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그런 종목을 제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한 학기를 다니다가 군대를 지원해서 가게 된 이유가, 서둘러 가게 된 이유가, 학교를 가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굉장히 노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같은 세상이지만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니까 그런 어떤 실망감도 있었고, 제 스스로를 좀 힘들게
좀 담금질을 하고 있어서 싶었습니다. 특히나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주말에 내려왔을 때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넥타이를, 제가 그때 결혼식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넥타이를 매주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넥타이 올이 막 풀리는 거예요. 지문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 이렇게 피부가 다 너덜너덜하게 일어나 있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새삼 느끼고 마음으로 굉장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담금질을 하고 변하고 싶다는 갈망 속에 군대를 지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을 한 뒤에 공장에 3차 밴드였을 겁니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7개월 정도는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돕긴 하지만 그때는 아예 전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태권도장은 계속 다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로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우리 종목 말고 그 킥복싱, 무에타이 이런 선수들하고도 같이 겨루는 그런 격투 대회도 나름 좀 다녔고요. 제대하고도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은 성인들 격투 시장도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성인들은 격투 대회에 직접 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범의 계열까지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짐짓 옛날에 운동 많이 했는 듯한 폼을 잡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끌고 다니지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선배 태권도장, 그때 당시에 우리 태권도장 이름은 백마체육관입니다. 백마체육관의 뿌리는 성동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경주에 사는 분들 중에서 성동체육관이라고 하면은 아마 낯익은 이름이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역사는 오래되었죠. 그리고 제가 그 백마체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역시 저도 경기도 뛰고 또 학생들도 또 경기에 나가게 되고, 경기에 그때 뛰는 게 거의 미쳐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 전라도, 예천, 경기도, 부산, 정말 안 가본 도시 없이 조금 과장하자면 승합차 타이어가 뱀장어처럼 다를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우습게 봤습니다. 건방진 것도 좀 있지만 빠샤 이렇게 하면서 점수 올리고 하는 걸로 승패가 나는 걸 보면서 저게 뭘까 하는 좀 이렇게 낮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제가 했던 그런 운동들은 막 이 피가 막 튀고 KO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뭐 이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태권도 종목을 제가 조금 낮춰보는 그런 좀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제가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성동체육관이라고 하는 그 태권도장도 마지막에는 제가 사범으로 역임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의 이름인 캐논 태권도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꾸고 동아대학교의 태권도학 전공으로 학점은행제 방식으로 학교를 좀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었기 때문이에요. 학점은행제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정말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동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나름 좀 엄격했습니다.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부분까지 막 조사해서 교수님한테 갖다 낼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공부는 하고 싶을 때, 재밌게 느껴질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뭐 만학도로 학교도 한번 다시 또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녀봤고, 나름 제가 이제 접해보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뭐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접해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독서에 빠져보고자, 그때 굉장히 제가 사춘기처럼 마음 아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초창기 때 도장 운영하면서도 학교 다닐 걸, 이런 후회도 그때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24살 때 태권도장 운영할 때 아침에 출근하면은 도복을 입고요. 지금은 아마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도복 입고 실제 길거리 출퇴근길로 붐비는 그 길가를 지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태권도복 입고 소나무도 치고 막 운동을 막 매일매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영화의 최배달이라고 하는 그 흉내를 냈던 거죠. 똥폼 잡는다고. 야, 지금도 대로변으로 도복 입고 뛰라고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또 저와 인연 맺었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니까 제가 헛되게 시간을 보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때 학위를 차곡차곡 더 쌓아가지고 지금 좀 강단에도 서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았을까 하는 조금 후회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를 변화시켜 보고자 책에 빠져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에 또 매진을 한번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채웠고 이제 21년 차가 되었어요. 어느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태권도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종목도 다르거니와 태권도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약, 뭐 우리가 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직장 생활하지 않고 이 일을 택했는데 굳이 제가 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바로 근처 태권도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뒤에서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제가 그때 시청에 허가까지 다 얻어 있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태권도 협회가 굉장히 그런 카르텔이 셉니다. 등록을 해야만 태권도 심사에 제자들을 접수시킬 수 있게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아주 짜놨습니다. 우리가 한자 급수 시험을 치는데 꼭 한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꼭 태권도장을 경유해서 시험 치도록끔 파이프라인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해놨고, 언급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언가 사이비 같은 그런 태권도장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비가 그 당시 500만 원이었어요. 등록하고 난 뒤 지금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죠. 많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년이 되었는 해는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게으른 성격은 아니에요. 부지런한 성격이긴 한데 열등감 때문인지 나름 세미나도 많이 다녔어요. 한 7, 8년 정도를 많은 세미나도 혼자서도 많이 다니고, 뭐, 배움에 대한 갈망이 나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퀄리티를 쌓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장애인 전담 시설에 가서 한 1년 반, 2년 정도를 봉사를 한다거나, 또 노인 체육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한 2년 정도 봉사를 하고 유아 체육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어린이집에 가서 또 체육 활동으로 또 경험도 해보고 성인 운동은 뭐 지금도 하고 있거니와 성인들이 하는 곳에 운 좋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또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자격증을 벽에 걸어 놓는 걸 보다는 실제 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이때까지 왔는 거죠. 작년에는 이제 20년에 접어들어서 재도약하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길거리 퍼레이드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서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나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중국 바이러스 국면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이렇게 마비 또는 붕괴가 되는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맞았는데 제가 도장을 운영하는 주변에 태권도장이 저 말고 3군데가 있었고, 지금은 그 중에서는 저 말고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예기치 못하게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관장님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우호적인 말이라든지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저보다 나이가 선배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은 항상 저 뒤에서 네거티브를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등록만 자기 이름으로 하고 뒷전으로 물러서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근근히 해오다가 아마도 그분은 자기의 어떤 도장이 잘 안 되고 침체되는 게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럴 이유가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 가는 손님이 따로 있고 저에게 오는 손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여기가 폐쇄적인 어떤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접해보지도 않았는 주부들 중에서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뭐 안 좋게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향도 제가 가끔 봤는데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저랑 대화 한번 안 해보고 저에게 한번 접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거는 참 유감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새로운 어떤 타입의 경쟁자가 작년에 이 동네에 이제 그 도장에 왔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이제 이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등록하면 장난감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마케팅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저런 것은 먹히지 않는다. 대도시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흥미롭게 구경을 했습니다만은 이 동네에서는 이제 먹히더라고요. 이 경주에서도 먹히는 동네가 건천읍, 안강읍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도 먹히는 걸로 해당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제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입니다. 남들이 당황할 정도로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제가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그 한미 연합 팀 스프릿 훈련을 하러 오는 단골 훈련지였습니다. 저희 마을이. 그래서 미 해병대 병사들이 저희들이 달려가서 기브미 초콜릿이라고 외치면 이렇게 먹을 거, 시레이션 이런 걸 던져주고 이런 걸 우리가 받아 먹고 막 그렇게 했던 시골살이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동네 아이들을 80년대 코홀릭의 시골 아이들로 전락시켜버리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4군데인가요? 도장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권리금을 쳐서 넘기고 하면서 몇 군데를 돌다가 여기에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너무 유린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1차적으로 제가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분이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가 직접 지도합니다. 이런 말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지? 국가대표 출신이 아닌데. 이런 의문이 들었고, 국가대표 출신 아니라 국가대표 하랩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닌 말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고 저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태권도협회 질의를 하고 주변에서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국가대표 지도자가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문장 뒤에, 국가대표 뒤에 배출 자기가 가르쳐서 이렇게 양산해 냈다는 뜻의 배출이라는 말을 작게 추가로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렇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경쟁해도 내가 워낙 퀄리티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자신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난 뛰어나, 난 될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나름 열심히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동네 사람들 우습게 본다는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업종의 열등감,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업종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고 여기고 있구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석사를 따고 나오면 바로 간판을 바꿔버립니다. 석사 무슨 태권도장으로. 학위를 앞에 붙이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박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그런 열등감의 소산이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측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속이고 있는 건 분명하죠. 이제 그분이 원래는 경북대 태권도 이렇게 해서 경북대 출신임을 늘 내세워오던 분인데, 그것도 보니까 이참에 그건 맞는 말인가 해서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에요.
상주대학교가 경북대에 흡수 통합되면서 이분도 경북대 출신인 걸로 내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제 도장과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20년을 맞았다고 했지만 제가 가장 뼈저리게 배운 게 바로 경쟁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경쟁 구도가 저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이 동네를 비롯한 좀 넓게 보자면 사회 또는 국가를 풍성하게 한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당한 논리를, 지당한 이치를 멍청하게도 저는 얼마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건강한 경쟁자를 만난다는 건 나에게도 굉장히 이롭고 이 동네의 수요자들에게도 풍요를 안겨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도 저를 누를 수 있어요. 그만큼 자질이 있어 보여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저 같은 외모는 어디 가도 누군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시골스러운 외모인데 그분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격하게 아이들 가르친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인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성품의 줄임말이 인성인가요?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린아이들 경우에 구별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럴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주기는 합니다. 나중에는 그걸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취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길거리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대소변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을 지킨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사회의 룰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글쎄요, 어떤 표현일까요? 뭐 기간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시민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덕목을 제가 조금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와 운동 처방에 관한 공부를 나름 조금은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 다음에 뭐 품새면 품새, 실전 기술이면 실전 기술, 태권도 경기 겨루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경기에서 쓰이는 겨루기 방식입니다. 제가 대단한 뭐 스펙은 없지만은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저는 좋아합니다. 굳이 뭐 구분하자면 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있다면 저는 성인들 접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그렇지만 성인들이 마음을 용기를 내기도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성인 태권도 수요가 아직은 이렇게 왕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그걸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제 20년 차를 넘어가면서 정말 오히려 장난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소명, 대단한 사명까지도 갖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돌아보면 나를 인간으로 트레이닝 시켜온 고마운 직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또 새로운 경쟁자 타입도 만나고 해서 저에게 생동감을 불러 넣어주고 있는 그런 시점을 저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어떤 꿈, 그런 나름의 뭐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펼쳐보는 2021년을 다시 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쯤에 언급했듯이 저를 접해보지도 않고 저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 대화라도 또는 최소한 저에게 저의 어떤 실기 능력이라든지 저의 어떤 코칭이라든지 이런 스킬도 직접 보시고 저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에게 계속 수강생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다니고 있는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태권도 코치로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현장형 사범으로서, 또 연구형 사범으로서 계속 제가 무르익어 갈 각오를 하고 있으니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과거에 지나간 그리고 지금 성장해 있을 제 제자들에게도 덧붙이자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최소한 찾아오면 맛있는 밥 한 끼 정도 쿨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어좁잖게라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21년 차를 맞은 시골 사부가 원래 늘 체육복이나 도복 입고 생활을 합니다만 오늘은 지인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미 정장 정도 갖춰 입었는데, 입은 김에 나도 내 태권도장 소개를, 자기의 업장 소개는 매년 달라질 수 있겠죠. 컨텐츠도 달라지고 마인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제 도장과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이라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 또 저의 한계를 곧바로 인정한다는 거. 하지만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간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